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구글에서 HLB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구글 연관 검색어에 이런 게 뜹니다. 관련 검색어로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뜨는 건 HLB 상장 페이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련 키워드로 검색을 했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검색한 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216대 HLB 증선이 문제가 밝혀지면서 허위공시라는 무서운 워딩이 등장했고요. 나중에는 허위공시라는 워딩은 쏙 들어가고 불공정 거래 등의 워딩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당연하게도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즉각적으로 상장 폐지를 걱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검색량이 늘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놀랐죠. 그리고 검색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관련 검색어로 상장 폐지가 뜨는 걸 보면 마음이 불편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HLB 제약도 검색어에 뜨고요. 찌라시도 뜹니다. HLB 찌라시가 돌았나 보죠. 아마 이것도 앞선 증선이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증선이, 상장 폐지, 찌라시 같은 묶음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일상적인 관련 검색어입니다. FDA 일정이라던가 주가, 전망, 폴첸 등등 말이죠. 그런데 관련 키워드로 검색하면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나 궁금해서 한번 이어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HLB 상장 폐지, 리보세라니 효능 허위 공시에 따라 증선위에서 상폐 결정. 아닌 걸 알지만 그래도 놀라서 한번 클릭을 해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낚시 기사였고요. 4월 1일 만우절에 나온 기사였습니다. 이런 거 보면 가슴이 덜컥하거든요.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는데 광고도 있습니다. 당신도 낚을 수 있다. 가짜뉴스 제작하러 가기. 이런 건 재미로 하기에는 조금 살벌하지 않나요? 제목을 뽑은 걸 보면 HLB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작성한 기사 같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처음 보는데 사람들이 HLB 상장 페이지를 검색하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의해서 구글 검색 상위에 랭크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그만큼 상장 페이지에 관한 정보와 자료가 없으니까 이런 낚시성 기사가 위로 올라온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HLB 상장 페이지는 전혀 관계 있는 정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낚시 기사가 알고리즘 상단에 올라온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 이해하고 나서는 오히려 안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HLB 상장 폐지라고 검색했는데 뭔가 실제로 의미 있는 사실이나 정보가 구글 검색 상단에 올라온다면 이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글 검색 알고리즘의 원리를 보면요, 랭킹 시스템에 의해 돌아갑니다. 하나가 아니라고 하네요. 여러 개의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검색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웹상에는 정보의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이죠. 정말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시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상단에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시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검색 알고리즘은 검색어의 단어, 관련성, 유용성, 출처의 전문성, 사용자의 위치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인이라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좀 더 우선순위에 두고 검색 결과 상단에 제시해줘야겠죠. 내가 한국에 사는데 저기 아프리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 전혀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위치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단어는 중요하겠죠.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하고, 또한 가짜, 찌라시들을 피하기 위해서 출처의 전문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허위 정보나 가짜 정보들이 검색 알고리즘 상단에 올라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 검색 상단에 올라온 페이지는 상당한 정도로 신뢰하고 그 정보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얼마나 구글을 신뢰하고 있냐면 블로그의 글들은 사실 그냥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에 자료로 제시하는 것 중엔 블로그 글도 꽤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귀찮아서 논문을 찾기보다는 그냥 블로그에 잘 정리된 걸 볼 때가 많은데요. 원래는 블로그의 글을 믿을 순 없지만 구글 검색 상위에 올라온 블로그 글은 믿는 거죠.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을 무한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블로그는 믿을 수 없지만 구글이 검색해준 블로그는 믿는다는 겁니다. 구글을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당연히 검색 상단에 제시된 웹페이지는 정보가 있어야 하겠죠. 유용해서 도움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구글 검색 상단에 올라온 낚시 기사는 HLB 상장 페이지와 관련하여 얼마나 정보가 없는지 알려줍니다.
관련된 정보가 없다 보니까 겨우겨우 찾아서 제시한 게 낚시성 기사였다는 거죠. 다시 기사를 보면 놀리는 듯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인지부조화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나온 김에 공부나 하겠습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1957년에 인지부조화 이론을 발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잘못된 믿음을 인정하기보다는 현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왜곡한다는 이론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인정하는데 심리적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을 왜곡하여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자신을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인지부조화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표현이 있죠.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하는데 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자기 객관화는 의식적으로 신경 쓰고 연습하지 않으면 갖추기 힘듭니다. 왜? 시선의 방향에 대한 디폴트 값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향이기 때문이죠. 외부의 시각에서 나를 바라보는 건 의도적으로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럽죠. 나를 타자화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제3자 관객의 입장으로 한 발자국 물러나서 나를 바라보며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판단하는 게 객관화인데 일상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자기 객관화가 어려우니까 모든 판단은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어렵죠. 그런데 나도 우주의 구성 중 하나고 우주의 관점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나도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틀리는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죠. 물론 컴퓨터 게임처럼 나라는 사람을 내가 키워나가고 있으니까 잘 키우면 좋겠죠. 컴퓨터 게임에서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의 나라는 캐릭터가 주어진 겁니다. 그걸 키워나가는 중이죠. 캐릭터를 키워나가는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캐릭터에 너무 심취해서 빠져들면 인지부조화를 겪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틀릴 수 없어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많은 캐릭터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틀릴 수 있다는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틀리는 건 정상적인 겁니다. 당연한 거고요.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절대로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안 틀리는 사람이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엄밀한 물리법칙에 의해 작동하고 있는 세상이죠. 물리법칙을 역행하는 초능력을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때를 쓰면 안 되죠. 내가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하는 요소들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그냥 성공하고 싶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죠. 물리법칙을 따라서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주식시장에서 정말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공매도가 누르고 있습니다. 건전한 조정입니다. 세력이 누르면서 개미 물량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나를 털어내려고 세력들이 가진 애를 쓰는데 그런다고 나는 절대 안 털린다. 너네 계획이 뻔히 다 보인다. 이런 거 다 인지부조화입니다.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호재가 나오면 주가는 오르고 악재가 나오면 떨어지는 게 주가입니다. 그런데 저도 단타를 치다 보면 호가창을 보고 반대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해석하죠. 고점 신호가 나왔음에도 이건 한번 페이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버티죠. 그런데 무슨 페이크인가요? 그냥 고점 맞고 떨어지는 중이죠. 이게 잘 안 고쳐집니다. 특히 내가 잘못을 인정하면 손절해야 하는데 그 손절 금액이 너무 크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자는 생각보다 이런 게 잘 고쳐지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손절 안 치면 더 큰 고통이 찾아오죠. 그리고 몇 년간 이런 훈련을 주식시장으로부터 받고 나면 자동으로 고쳐집니다. 나의 뇌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 손가락이 먼저 인정하고 매도 버튼 먼저 눌러버립니다. 뇌의 명령도 안 받고 손가락이 먼저 손절칩니다. 내 몸이 기억하죠. 절대로 때를 쓴다고 해결되는 주식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손절의 순간이 오면 나의 뇌와 입은 아 하면서 비명을 지르며 고통을 호소하지만 차가운 손가락이 칼같이 손절합니다. 사실 손가락이 매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HLB 상장 폐지가 관련 검색어에 뜨길래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었고 낚시 기사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어서 인지부조화도 살펴봤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인지부조화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오래 머물다 보면 자동으로 고쳐질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안 고쳐지면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여기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